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배우락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목차 페이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전망은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응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죠.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험물 기능사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출제 문항수는 몇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 시험을 치르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위험물 기능사의 전망, 그죠? 취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하고 있는 전문 업체, 그 다음에 고압가스 제조, 저장 및 공급시설, 그 다음에 용기 및 기구,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조소 등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조소 등, 그죠? 제조소 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뭐뭐 등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이다라고 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산화프로필렌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겠죠. 그죠?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총 8개로 나옵니다.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4개로 나옵니다. 4개로. 이송 취급소,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와 같은 형태로 4가지 종류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4가지 종류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망 같은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채용하고 있다. 이 우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대라고 하는 표현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고 있다. 여기에 문구가 나와 있네요. 그죠?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제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자격자를 채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가산점이 있는데요.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5% 가산점을 부여받지만은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3%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망에서 자격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 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기술 인력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소방기본법에 의한 지정단체, 대형기관 지정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전략 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여러분들께서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많은 종류,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위험물 탱크, 그죠? 위험물 탱크, 소방기본법, 이렇게 석유사업법,
그죠? 나머지 건설사업기본법, 에너지용 합리화법, 그 다음에 주택법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는 그와 같은 자격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 응시 조건은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기능사는 누구나 시험에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연령 제한 없죠? 연령 제한이 없다.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학력 제한이 없죠? 뭡니까? 대졸, 그 다음에 전문대졸, 그 다음에 고졸, 학력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경력도 아무런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시험을 칠 수가 있다. 성별, 남성이라든지 여성, 누구나 보실 수가 있다. 지역, 뭡니까?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시골에 사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러한 개념이 아니겠죠. 그죠? 누구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 화재 예방. 이 화재라고 하면 사람이 원하지 않는 불을 우리가 화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은요, 불은 우리가 인간에게 이로운 불도 있고 해로운 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원치 않는 불을 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화 설비가 필요로 하는 불도 우리가 화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화재라고 하면 열과 빛을 동반하겠죠. 그죠? 폭발이라고 하면 열과 빛도 동반하고, 그 다음에 폭풍파, 그죠? 폭풍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폭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을 해서 소화하는 것,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물 분무등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그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할로젠 화합물, 소화방법은 어떻게 소화를 해야 우리가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적인 소화방법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화학적 성질이다라고 하면 1류 위험물은 가연성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적 성질, 취급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자,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제4류 위험물의 성상은 인화성 액체가 되는데, 인화성 액체가 누설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점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인가, 누설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응급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설명, 검증 방법입니다. 그죠? 객관식 사지 택일형입니다. 4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골라내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출제 문항수는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시험 시간은 60분 시험을 치르게 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6문제 이상만 맞추게 되면 누구나 합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됩니다. 친구지간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우리가 합격을 시켜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 별표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1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암기법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이것도 별표 처리를 해 놓은 것이죠. 이거 외에도, 그죠?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 그와 같은 것들도 암기법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다.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고, 별표했던 내용만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배우락 합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암기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암기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제가 암기 방법으로 강의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표했던 내용들은 꼭 암기법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를 반복 이렇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반복이다라고 하면 했던 문제 또 새로운 문제 계속해서 했던 문제도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반복 학습을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한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쭉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아는 문제는 삭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시간 전략에 대한 개념이다. 초보자도 쉽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다. 이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강의 자체가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은 어떻게 짜여지는지, 그 다음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몰수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몰수를 계산하는지, 몰수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연립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금속부터 제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위험물 기능사 필기 배우락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